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광개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개발에 완료 직전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에 세계 1위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대한민국의 KF-21에 대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군사 칼럼은 만약 지금 당장 KF-21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록히드 마틴의 경영에 큰 화가 끼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방위산업 분석 기업인 틸그룹은 지난 12월 대한민국과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항공기술에 관한 미래 동향을 담은 내용을 기고했는데, 미국의 틸그룹은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여 미국산 무기의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동맹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방해하기보단 반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측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틸그룹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이 이전해준다면 록히드 마틴도 오히려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록히드 마틴의 부총장은 KF-21 전투기가 새로운 해외 수출의 경쟁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아직 대한민국의 KF-21 개발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들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동참하여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친밀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에 부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약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피카즈 프로그램은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미국의 틸그룹은 이러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성공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증액된 자금이 미국산 전투기 전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각 나라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이며 약 8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정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을 방해하려는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부터 나왔는데, 그 이유는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각자 다른 목표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한 미국의 방산 전문 연구원은 각 국가마다 생각이 다른 요건 때문에 각각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국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미국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평이나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국내 산업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연구원은 강조하였다고 하죠. 또한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동맹국과의 협력 기회를 방해하려는 좋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결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강행하게 만들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당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고 하죠.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복잡한 제약으로 인해 동맹국들과 다양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역시 동맹국들의 수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동맹국과의 공조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복잡한 절차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전투기 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거나 가능한 경우 중복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피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정책과 절차를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하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의 방산 기업들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술은 기술 검증용 항공기를 포함해 시험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일부 동맹국들에게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개발 인프라가 로키드 마틴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 관계자는 공동개발 및 해외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F-35 전투기를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의 KF-21도 이미 세계를 포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로 경제적 이익 또한 얻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항공기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정비부터 부품 생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도 이제는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한 대한민국 및 동맹국들과의 방산 정책을 시대에 부합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산 협력 정책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런 세계 정상급 국방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 미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6세대급 성능 개선과 함께 K2 표전차, K9 자주포, 경공격기로 전 세계 무기시장 비중을 크게 차지할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척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대한관계토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